정체를 알 수 없는 신랑과의 첫날 밤. 서풍을 타고 산 아래 잔디밭에 도착한 푸시케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기력을 회복하고 깨어난 뒤 목을 축이기 위해 냇물을 찾아 인근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숲 안쪽에 신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에 들어섰습니다. 황금 기둥과 은으로 된 벽이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아쿠아마린으로 구성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기에 이런 곳에 사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긴 복도 한편에 자리 잡은 모든 방들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제일 끝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침실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이 집에 모아놓은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이런 귀한 것들을 금고에 넣어 놓지 않았을까? 경비원도 없는데 집주인은 어디를 간 걸까? 바로 그때 누군가 푸시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님,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보물들은 오늘 신부가 되신 공주님의 것이랍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집의 하녀입니다. 결혼 준비로 얼마나 피곤하셨나요? 목욕물을 준비해놨으니 어서 피로를 풀도록 하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케는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게 될 신혼집이란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녀가 안내해준 욕실로 이동하여 고급 욕조에 담긴 더운 물에 몸을 담그니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공주님, 목욕을 마치시니 시장하시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놨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푸시케 공주가 빈 식탁 앞에 앉으니 진수성찬을 담은 쟁반들과 포도주가 바람에 실린 듯 저절로 날아와 차려졌습니다. 배고팠던 푸시케가 만찬을 즐기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합창단이 들어와 하프 연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식사를 즐기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푸시케는 하녀의 안내에 따라 복도 끝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방에 홀로 앉아있으니 결혼 첫날 밤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신랑이 신탁의 예언대로 괴물 같은 모습일 것만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모든 커튼이 저절로 내려지며 침실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침대로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 푸시케요. 내가 바로 당신의 남편이라오. 캄캄한 어둠 덕에 신랑의 얼굴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사랑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침대로 올라와 푸시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신없이 첫날 밤을 치른 푸시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신랑은 잠든 신부를 홀로 놔둔 채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엿한 유부녀가 된 푸시케가 눈을 뜨자 보이지 않은 하녀들이 찾아와 남편분의 사정상 당분간 밤에만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푸시케는 점차 낯선 환경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어서 밤이 되어 얼굴을 보지 못한 남편과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푸시케의 남편은 또다시 캄캄한 어둠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왔습니다. 푸시케는 그날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혼생활의 쾌락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실에 들어선 남편이 평소와 다른 무거운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무자비한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우리를 노리고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소. 당신의 안부를 염려하는 두 언니들이 당신이 결혼식 때 올라갔던 바위산으로 조만간 찾아올 것이오. 그런데 언니들이 아무리 울며불며 당신을 부르더라도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야 하오. 당신이 언니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 두 부부는 포르투나가 쳐놓은 덫에 빠질 것이오. 알겠어요. 당신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거역하지 않고 따르도록 할게요. 하지만 새벽녘이 되어 또다시 남편이 사라지자 푸시케는 커다란 외로움을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은 황금으로 된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라고 생각하며 낙심했습니다. 함께 자란 언니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목욕도 하지 않고 식사도 거부한 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눈물 범벅이 된 푸시케를 위로하며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 푸시케.
이토록 슬퍼하니 언니들과의 만남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겠구려. 하지만 나의 부탁을 명심하시오. 허영심 많은 언니들이 찾아와 당신의 재물들을 부러워하면 얼마든지 나누어 주어도 괜찮소. 다만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캐묻더라도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오. 포르투나 여신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오. 사랑하는 남편이여.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해요. 나 스스로 행복을 저버릴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요. 푸시케는 남편에게 뜨거운 키스와 애무를 퍼부으며 꼭 언니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유혹에 굴복하며 서풍의 신 제피로스에게 부탁해서 언니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남편의 예상처럼 푸시케의 두 언니는 바위산에 올라와 통곡하며 막내 동생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메아리에 실려 푸시케의 궁전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언니는 제피로스가 보낸 바람을 타고 산 아래 신혼집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